자, 저희가 5주간에 걸쳐서 매주 금요일마다 인도 시장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목처럼 우리나라가 인도 시장에서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이 성공할 것이냐 굉장히 많은 분들 관심 많을 텐데 오늘도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포럼 신시열 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이 인도의 경제 구조, 두 번째 시장이 인도의 이커머스 시장, 세 번째 시간이 인도의 영화 시장, 네 번째가 저희가 네. 5G 시장에 대해서 네네. 좀 공부를 해볼 예정이었었는데 네네. 지난 시간에 그 내용들이 너무 재밌어갖고 이제 네. 두 회로 늘렸습니다. 네, 릴라이언스 그룹 설명을 하면서. 네. 지난번에 잠깐 해주셨던 이야기를 네.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좀 이야기가 네네. 편할 것 같아서 네네. 인도 휴대폰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인도 휴대폰 사업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전 세계 2위 정도의 수준이고 특히 이제 가입자 수를 보면 한 11억 7,600만 명으로 중국의 한 13.2억이니까 그거 대비해서 한 2위 정도 시장이 되면서 올해 예상되는 휴대폰 가입자 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억 200만 대 정도가 되겠는데 그중에 반, 그러니까 1억 5천만 대는 뭐 스마트폰이고 그다음에 그 스마트 피처폰, 그러니까 스마트 기능이 부여된 일반 폰이 한 5,500만 대 정도. 마지막으로 일반 폰이 한 9,800만 대 정도 그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그러네요. 네. 지난 시간에도 그 3억 대의 휴대폰 가운데 1억 5천만 대가 스마트폰이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순위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샤오미가 제일 잘 나가는 지금 인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였고 이거 내용이 좀 업데이트됐다면서요? 예, 지난 한 주 사이에 저희가 보고 있었던 그 소스, 그러니까 IDC에서 업데이트된 자료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올해 3분기에 그 스마트폰 출하량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4,660만 대가 전체적으로 출하가 됐고 이 숫자는 작년 대비해서 한 9.3% 정도 올라간 숫자입니다. 좋았네요. 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1등은 아직도 그 샤오미가 1,160만 대 정도를 출하를 하면서 1등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고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880만 대를 갖다가 출하를 시켰는데 아쉽게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조금 마이너스 한 8.5% 정도 좀 이렇게 저조한 조금 좀 줄은 그 실적이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그 중국의 휴대폰 사업자 중에서 그 리얼미라는 오포에서 이렇게 분사가 된 떨어져 나간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가 갑자기 그 전년 동기 대비 한 401%, 그러니까 401%면은 뭐 한 4배 정도가 쭉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갑자기 그 넘버 4로 자리를 잘 잡았고요. 리얼미를 조금 보시면은 베스트셀러 모델이 한 80에서 한 110불 정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가, 그렇죠, 저가 그 스마트폰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전체 12개 모델 중에서 240불을 넘는 모델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지금 한 161불 정도가 그 인도의 그 스마트폰 평균 가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18만 원 정도 돼야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돼야 인도 사람들이 휴대폰을 살 수 있는 적정 가격인데 리얼미가 한 10만 원 안팎으로 굉장히 그렇죠. 10만 원 안팎으로 굉장히 저가의 그 스마트폰으로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급격하게 성장을 했다. 출하량을 보니까 라고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그 릴라이언스 지오라는 기업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사실 이 기업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4G의 장비를 또 이제 단독으로 단독으로 구축했던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릴라이언스 지오의 전략과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예, 그때도 이제 지금 현재 릴라이언스 지오가 릴라이언스 그룹의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그룹 재벌 회사의 그 이동통신 회사로 자회사로 있으면서 지금 이동통신 가입자 한 3억 5천만 명이니까 한 2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016년 9월 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설립이 됐으니까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3년 만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공격적인 그 마케팅 전략을 구사를 했다. 예를 들면 쓸만한 공짜폰을 주는 거, 그다음에 음성 통화 요금을 3개월간 이제 그 부과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아주 저렴한 그 데이터 통신 비용을 갖다가 했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단숨에 그 시장 2위, 통계에 따라서는 지금 시장 1위라는 그런 그 얘기도 있는데 그게 어쨌건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3억 5천만 명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측정을 할 때 네네. 지금 현재 보다폰 아이디어가 한 3억 7,500만 명 정도 되는데 한 조금밖에 차이가 안 네, 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통계를 보면은 지금 리라이언스 지오가 2등이 아니라 1등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다. 하지만 거의 보수적으로는 박빙이라는 지금 얘기네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등인데 그래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봤을 때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하고 네. 전략적인 제휴 관계 때문에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이 릴라이언스 지오 회장의 딸과 아들이 결혼할 때마다 찾아갔었던 거고요. 그렇죠. 네, 두 번이나. 그렇죠. 네, 네네. 두 번이나 찾아갔었던 네. 거고요. 네. 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지난 시간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드렸던 거고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인도의 5G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5G 시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무슨 뭐 이동통신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 4차 산업혁명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인도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그 시장 규모 자체가 한 1,150조 원을 넘는 굉장히 거대한 규모로 이제 생각이 되는 거고 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 말씀 지난 시간에도 드렸지만은 첫 번째로는 지금 인터넷 사용자가 5억 명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폰 사용자도 한 4.5억 명 이상이 되다 보니까 네네. 굉장히 그 5G에 대한 요구가 기대가 많을 거라는 걸 갖다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제 2024년에서 25년 사이에 중국하고 인도하고의 총인구 숫자가 이렇게 역전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 것도 역시 그 5G의 시장 규모를 굉장히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더불어서 이제 그 지금 현재 나렌드라 모디 총리 같은 경우에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임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 그쵸. 5월 달에. 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정보 산업하고 통신 쪽에 관심이 많아서 5G를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특히 2분기에 그 인도 경제 성장률이 조금 생각보다 낮게 나온 바람에 네네. 자 그렇다면은 연간 산업 효과가 큰 모디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5G 산업을 갖다가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만 네. 다만 이제 그 주파수 가격이 인도가 지금 굉장히 비쌉니다.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비싼 폭이라서 네네. 그 가격이 계속 그 비싼 가격을 고수하면 조금 주파수 경매가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공격적으로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동 통신사별로 해서 네. 지금 그 5G 사업 파트너십 전망을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쭉 얘기했던 그 릴라이언스 지오 같은 경우에는 네네. 기존에 이제 4G 우리 이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G 그 네트워크 장비를 갖다가 단독으로 네. 릴라이언스 지오에 공급을 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5G에도 끈끈한 제휴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보다폰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2티어, 다시 말해서 1단계로는 지금 현재 4G LTE 같은 경우에는 파웨이 장비가 깔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AI를 활용을 해서 마치 5G 장비처럼 이렇게 구동시키는 5G 장비는 아니지만 네네.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릭슨의 5G 장비를 갖다가 다른 한편으론 또 다른 네트워크에는 깔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바티에어들은 에릭슨을 갖다가 네. 선택을 할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1위의 사업자가 릴라이언스인지 보다폰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네. 박빙을 가리고 있는 두 개의 그 큰 사업자를 그렇죠. 네. 한쪽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와 끈끈한 연을 맺고 있고 그렇죠. 두 번째 한쪽에서는 또 화웨이와 끈끈한 연을 맺고 있다 보니까 네네. 무엇을 잡느냐, 누가 잡느냐가 정말 큰 관건이 되겠네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그렇죠. 굉장히. 여기 이제 처음에 오늘 그 방송의 제목처럼 그 이재용과 시진핑 그 중국 주석이 지난달에 모디 총리를 방문을 했었는데 네네. 몇 가지 의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큰 의제 중에 하나가 화웨이 장비를 5G 그 산업에 이렇게 제대로 밀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왔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인도가 만약에 중국의 기업과 요즘에 인도랑 미국하고 좀 사이 좋죠. 그렇죠. 네, 괜찮죠. 근데 네. 이런 상황에서 보다폰이라고 하는 기업이 화웨이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5G 네트워크를 좀 구축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됐을 때 네. 약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미중 네.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현재 직접 간접적으로 네. 인도 정부의
무언의 압력을 갖다가 가하고 있는 것은 기왕이면 5G를 그 전개시키는데 너희들 그 중국의 그 화웨이 장비를 네.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인도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예. 전 그 알셉 협정에서도 인도가 빠져나왔던 그 모양새도 네. 뭔가 약간의 무언에 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추정도 나오고 있고요. 내용이 알셉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이 서로 달랐는데 네. 인도가 지금 한 발을 뺐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한 발 뺐지만 그 완전히 발을 뺀 건 아니고 걸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인도가 다시 알셉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많은 국가가 지금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굉장한 성장성을 가질 것 네. 같은 이 인도의 5G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특히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주가 추이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굉장히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이를테면 지금 전체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갖고 삼성전자의 그 글로벌 세일즈가 네. 매출이 한 243조 정도가 나왔는데 그 243조 중에서 약 11조 정도가 네. 그 인도에서 나온 매출이거든요. 근데 11조면은 계산을 해보면 한 4.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의 주가에 예를 들면 그만큼의 비중으로 기여도. 4.7%의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중에서 이제 한 6조 정도가 네. 정도가 이제 휴대폰 특히 그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휴대폰 세일즈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5G 장비 그 매출도 같이 올라붙겠죠. 네. 그리고 향후에는 지금 현재 한 4.7% 정도의 그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전 세계 2위 시장이 빨리 크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인구도 빨리 크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인도 매출의 비중이 내지는 영향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인도에서 이 5G 산업의 어떤 지배적인 그 영향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네, 여기는 또 맞습니다. 외교도 많이 섞여야 될 테니까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도포럼 신시혁 운영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